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인터넷 스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스위치. 제가 앉아 있는 이 뒷자리에 있는 이 장비가 시스코에서 만든 최신 2960L 모델 인터넷 스위치인데요. 이 장비가 인터넷 스위치인데 어, 유선랜을 구축할 때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치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뭐 단연 이더넷 스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 장비도 많이 쓰긴 하지만 라우터 장비는 그 이더넷 스위치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더넷 스위치 장비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하나의 라우트가 사용되는 이런 이제 형태로 네트워크가 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유선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가 이더넷 스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계, 네트워크 운영 관리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더넷 스위치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이더넷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더넷 스위치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이더넷 그 표준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그 이더넷 스위치가 이더넷 프레임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더넷 프레임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주소, 어떤 프레임을 어디로 이렇게 교환해야 되는가, 어느 포트로 교환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그 교환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주소가 맥 주소고요. 그래서 이더넷 스위치가 적절하게 프레임을 교환하려면 이더넷 스위치 내에 맥 주소 테이블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맥 주소 테이블. 그리고 이 맥 주소 테이블은 스위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셀프 러닝을 통해서 자가 학습을 통해서 맥 주소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맥 주소 테이블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맥 주소 테이블을 위한 스위치가 자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어,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더넷 프레임을 받았을 때 이더넷 프레임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어떻게 교환하는가 하는 거죠. 교환 방식이 두 가지 교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전달 방식 하나는 유니캐스트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인데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이더넷 스위치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브로드캐스트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스위치로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스위치를 연결해 가지고요. 그럴 때 스위치를 연결을 한다, 스위치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이런 개념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전달하는 영역,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확장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어, 줄이기 위한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위치를 구분할 때 그 레이어 2, 그러니까 계층 2 스위치하고 계층 3, 레이어 3, L3, 계층 3 스위치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또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더넷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통신 장치들, 뭐 통신 장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통신 장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통신에 참여하는 장치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물론 서버 컴퓨터 포함해서 PC 서버 같은 이런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P라고 이야기하는데 AP 와이파이 장치. 와이파이 보통 이제 와이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슨 공유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공유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액세스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AP. AP도 중요한 통신 장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도 하나의 중요한 통신 장치가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통신 장치가 있지만 이더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더넷을 통해서 유선으로 이런 통신 장치들을 연결하는 역할,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역할이 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때 사용하는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대로 TP 케이블을 쓰는 경우도 있고 광 케이블을 쓰는 경우도 있고 동축 케이블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동축 케이블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두 가지 TP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하고 광 케이블을 주로 이렇게 사용해서 통신 장치들을 연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된 통신 장치들 간에 데이터 정보를 교환하는,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어떤 장치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정보를 어떤 장치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죠. 통신 장치들 간에. 그런 역할을 이렇게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그때 이더넷 스위치가 전달하는 데이터 정보의 단위를 이더넷 할 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지만 이더넷의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레임. 그래서 이 프레임을 교환하는 역할이 이더넷 스위치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이 교환할 때 어디서 온 프레임을 어디로 전달할 건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주소를 맥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 주소. 물론 맥 주소도 이더넷 할 때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가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 텐데요. 이게 이제 현재의 그 네트워크 맵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맵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정보를 제가 한번 사용해도 보안이나 이런 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 맵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더넷 스위치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를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쓰는데요. 우리 대학의 캠퍼스 네트워크의 각 빌딩마다 스위치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학교에 어떤 빌딩이 하나 있으면 캠퍼스에 어떤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제가 제2공학관에서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제2공학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2공학관이면은 이 제2공학관에 수많은 이더넷 스위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 스위치들 간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학관에도 가면은 수많은 네트워크 이더넷 스위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캠퍼스 네트워크에 보면 각 건물마다 많은 스위치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스위치의 각 포트마다 이렇게 PC들을 연결하는 거죠. 실습실에 있는 PC, 연구실에 있는 PC, 학생들 랩에 있는 PC, 이런 PC들을 유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에 각 포트, 하나의 포트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스위치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스위치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위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용량이 큰 아주 용량이 큰 이런 백본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본
백본 스위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빌딩에 있는 스위치들을 상호 연결해서 이 스위치를 각 빌딩에 있는 스위치를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백본 스위치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빌딩 스위치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빌딩에 있는 특정한 빌딩에 있는 많은 스위치들을 연결해서 중앙에 있는 백본 스위치랑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리고 이 또 다른 어떤 스위치에 보면은 이 스위치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제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면요. 이 액세스 포인트들이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대학에 수많은 액세스 포인트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수백 개, 아마 1000개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액세스 포인트가 이더넷 스위치의 각 포트에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스위치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캠퍼스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한다. 이 캠퍼스 네트워크를 외부에 있는 이런 외부에 있는 인터넷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라우트를 여기 있는 라우트를 사용해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캠퍼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빌딩에 있는 네트워크들, 캠퍼스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네트워크들의 구성이 대부분 유사하다고 이래.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캠퍼스 네트워크 또는 빌딩 네트워크 이런 데 보면은 이더넷 스위치가 수많은 이더넷 스위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가 스위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스위치의 거의 100%는 이더넷 프레임을 교환하기 위한 이더넷 스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의 대부분은 UTP 케이블, 그 다음에 스위치와 스위치를 고속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광 케이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그 PC를 연결하는 그런 빌딩에 있는 이제 스위치들을 보통 이제 액세스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액세스 스위치 이게 뭐 제가 어떤 빌딩에 있는 액세스 스위치들을 이렇게 한번 사진으로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가 이제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위치에 UTP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실습실에 있는 PC들, 연구실에 있는 PC들을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이 스위치들이 당연히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스위치를 광 케이블을 통해서 백본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런 백본 스위치에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본 스위치는 이제 광 케이블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 백본 스위치고 그 다음에 각 빌딩의 PC를 연결하는 그런 스위치를 액세스 스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시스코의 2960L 스위치의 사진인데 이때 여기에 어떤 통신 장치를 연결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하나가 RJ45 포트인데 요런 하나하나 그러니까 통신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포트다 또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경우는 광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트인데요. 그래서 이 이더넷 스위치에 통신 장치를 연결하는 포트는 각각이 다 이렇게 번호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번호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더넷 포트의 번호를 매길 때
이 이더넷 포트에 연결되는 통신 장치가 어떤 유형의 이더넷을 쓰는지, 어떤 유형, 어떤 유형이 되려면 스탠다드 이더넷인지, 패스트 이더넷인지, 기가비 이더넷인지, 뭐 이런 거, 10기가비 이더넷인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슬롯 번호, 그 다음에 그 슬롯 내에 몇 번째 포트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F01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F는 패스트 이더넷, 100mbps 이더넷을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패스트 이더넷이고 0번 슬롯에 슬롯 0번에 0번 슬롯에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트 번호를 갖다 이렇게 다 매겨서 표시를 합니다.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기갑이 있으면은 G 1번 슬롯에 뭐 2번 포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더넷 스위치가 UTP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통신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통신 장치들 간의 정보, 데이터를 교환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교환하는 정보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단위. 그게 이더넷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더넷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이 이더넷 프레임이 스위치가 교환하는 정보의 단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 스위치가 자기가 교환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떤 포트로부터 입력 정보를 받으면 그 입력 정보의 프레임을 분석하면 제일 첫 번째 6바이트, 이 6바이트는 목적지 맥 주소, 두 번째 6바이트는 송신자의 출발지 주소, 그 다음에 두 바이트는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타입,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보내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프레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데 필요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런 정보가 포함된 프레임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 목적지 정보를 보고 이 목적지 정보에 해당되는 통신 장치가 몇 번 포트에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 포트로 이렇게 전달하는, 교환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프레임을 갖다 교환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입력 프레임을 우선 분석을 하고요. 그 입력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로 프레임을 교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프레임 보면은 그 프레임의 입력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를 분석하고 그 목적지 주소에 해당되는 통신 장치가 몇 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스위치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포트로 이렇게 이제 교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맥 주소를 가진 통신 장치가 몇 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맥 주소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 주소 테이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다.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 어드레스 테이블. 그러니까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목적지 주소를 보고 입력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를 보고 이 목적지 주소에 해당되는 맥 주소를 가진 통신 장치가 몇 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고 거기로 이제 전달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맥 주소 테이블은 어떤 포트 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맥 주소가 이렇게 기록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더넷 스위치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이더넷 스위치에 포트가 4개가 있고요. F01, 02, 03, 01, 02, 03, 04 이렇게 연결된 이 포트가 4개인 그런 스위치가 있는데 각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PC의 맥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맥 주소 테이블에 어떤 어떤 주소가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맥 주소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맥 주소 테이블이다. 맥 주소 테이블. 오케이? 그래서 이 맥 주소 테이블이 있으면 이 맥 주소 테이블을 보고 목적지 주소가 뭐니까 그 목적지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 장치가 뭔지를 보고 그 포트로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환이 일어날 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포트에 입력되는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가 그러니까 16진수로 0200 44444444 이렇게 목적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 프레임이 입력된다고 하면은 이 목적지 주소에 대응되는 요 목적 주소 요거잖아요. 목적 주소에 대응되는 맥 주소 테이블에서 입력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에 대응되는 포트 번호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보면 F04라고요. F04. 그래서 입력 프레임을 지금 목적지 주소에 해당되는 통신 장치가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맥 주소 테이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력 프레임을 이 포트로 이렇게 교환한다. 이 포트로 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 프레임의 목적지 맥 주소를 보고 그 맥 주소에 해당되는 포트 번호를 맥 주소 테이블에서 찾아서 그 포트로 이렇게 전달한다. 그런 방식으로 교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상당히 이제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스위치가 동작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맥 주소 테이블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맥 주소 테이블. 그래서 맥 주소 테이블을 어떻게 맥 주소 테이블을 만드는가? 관리자가 맥 주소 테이블을 손으로 만들어 줄 수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으면은 뭐 인터넷 스위치가 수백 대가 연결돼 있다. 맥 주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스위치마다 설정하는 작업, 보통 작업이 아니라고요.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스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또 어떤 스위치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때마다 스위치 테이블을, 맥 주소 테이블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더넷 스위치를 만들 때 이 맥 주소 테이블을 관리자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스위치가 스스로 맥 주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셀프 러닝 방식으로 맥 주소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기 지금 이런 스위치가 있으면은 스위치에 이 프레드의 PC의 자기의 맥 주소는 이거고요. 바니의 맥 주소는 이겁니다. 바니한테 프레임을 하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낸다고요. 그러면은 프레드가 2번 바니한테 맥 주소를 보낼 때 그때 이 프레임이 있으면은 여기에 프레임이 있으면은 이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하고 여기에 목적지 맥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출발지 맥 주소가 이제 기록된 그런 프레임이 이 스위치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는 그 프레임을 받으면은 이 프레임이 누구로부터 왔다.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출발지 주소, 출발지 맥 주소를 보면 이 프레임은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이 프레임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출발지 주소, 맥 주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때 출발지 맥 주소가 요거죠. 여기 요거니까 출발지 맥 주소. 요 출발지 맥 주소는 요 출발지 맥 주소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은 F01에 연결되어 있다. F01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주소다.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레드의 PC가 바니의 PC로 이렇게 그 프레임을 보내면은 맥 주소 테이블은 프레드의 PC의 맥 주소는 F01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걸 기록을 할 수 있다. 테이블에. 마찬가지로 거꾸로 바니가 프레드한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프레임 보내면은 스위치 테이블이 스위치가 바니의 주소 요건데요. 요게 2번 F02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것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맥 주소는 F02에 연결되어 있고, 이 맥 주소는 F01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맥 주소 테이블에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PC가 여기 있는 스위치 연결된 네 개의 PC가 한 번만 프레임을 전송하면은 각자 한 번만 프레임을 전송하면은 이 스위치는 어느 맥 주소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맥 주소 테이블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 러닝이 이렇게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맥 주소가 어떤 포트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만 기록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기록된 시간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PC 하나가 고장이 났다든지 PC 하나가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연결이 해제됐다든지 이러면은 일정 시간 동안 그 PC로부터 프레임이 입력이 되지 않으면은 이 PC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주소에 해당되는 맥 주소 테이블의 정보는 삭제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제 에이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이징. 이 맥 주소 테이블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맥 주소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 동안 한 번도 프레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고장났다 이렇게 보고 그 주소에 해당되는 정보를 맥 주소 테이블에서 이제 삭제하는 그런 작업을 맥 주소 테이블의 에이징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맥 주소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교환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다고. 왜 간단하냐? 입력되는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하고 여기에 있는 주소하고 목적지 주소, 이 목적지 주소를 비교해서 그 목적지 주소에 해당되는 맥 주소의 포트, 예를 들어 목적지 주소 요거면은 여기 해당되는 포트 번호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장치로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지 주소, 출발지 주소에서 특정한 유니크한 하나의 목적지 주소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1대1 통신하는 방식을 유니캐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니캐스트.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맥 주소 테이블에서 목적지 주소를 보고 그 목적지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그 포트로 전달한다. 근데 이게 전제가 되려면은 이 맥 주소 테이블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맥 주소 테이블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맥 주소 테이블이 이게 완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입력 프레임에 대해서 그 목적지 주소에 대응되는 맥 주소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 맥 주소가 비어 있다. 맥 주소에 정보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떤 프레임을 입력을 받았을 때 이 프레임을
여기서부터 프레임을 하나를 입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입력을 받았을 때 맥 주소 테이블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어느 포트로 보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제 안 보내는 건 아니고요. 안 보내는 건 아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입력 포트를 제외한, 여기 이제 입력 포트인데요. 여기 입력 포트인데, 입력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로 이렇게 다 전달하는 거죠. 다. 입력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 맥 주소 테이블에 목적지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입력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로 다 전달한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이제 플러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러딩을 한다. 다 전달하는 거죠. 다. 모르니까 뭐 다 전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캐스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특정한 목적지로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지로 가는 주소가 맥 주소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는 플러딩 방식으로 입력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로 다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니캐스트 통신을 할 때 그러면은 스위치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건데요. 두 개가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사실은 준비를 한 거는 1대1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전달한다 뭐 이런 의미를 이런 경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의 포트에 여기 보면 이제 G01인데요. 이 포트가 G01인데 여기에 G01인데 이 G01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의 맥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몇 개의 PC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일까요? 당연히 요 포트에는 이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스위치에 지금 두 개의 PC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맥 주소는 사실 두 개가 되는 거죠. 1, 2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셀프 러닝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러닝을 해보면은 이 왼쪽 스위치에 스위치 1번의 G01 포트에 맥 주소, 서로 다른 맥 주소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른쪽 스위치에 G02에 G0 어, 아이고. 여기도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여기도 포트 번호가 여기도 G0 여기 G02가 아니고 G01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G01에 통신 장치가 조금 여기 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잘못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스위치 2번 맥 주소 테이블에 F 여기 03이고요. F03에 F0 여기 F03이고 요 그림을 보면 그죠? 여기가 F04잖아요. F04고 여기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니까 여기가 지금 G0 잠깐만요. 원래대로 G02라고 봅시다. 원래대로 G02라고 보면 여기에 G02에 이것도 연결되어 있고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G0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습니다. G02에 여기 아니고 여기에 이맥 주소도 연결되어 있고 이맥 주소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제가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스위치에 있는 하나의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맥 주소가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포트에 다른 스위치가 연결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포트들의 모든 맥 주소가 여기에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프레드가 여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레드가 월마한테 이렇게 프레임을 보내겠다 이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 지금 보시면은 목적지 주소가 요거잖아요. 목적지 주소가 스위치 1번 스위치요. 스위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맥 주소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G01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G01로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 프레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목적지 주소가 지금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여기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목적 주소 요거잖아요. 요게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F03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렇게 이제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스위치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 개가 서로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포트에는 많은 맥 주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스위치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프레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맥 주소 테이블이 조금 살짝 잘못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했던 요 테이블 지금 제가 수정했던 요 테이블을 사용해서 동작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죠? 네,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지만 이렇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앞에 설명한 것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전달하는 것은 뭐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전달하기 위한 맥 주소 테이블을 셀프 러닝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관리자가 전혀 이렇게 관여할 필요 없이 스위치가 입력되는 프레임을 보고 그 입력되는 프레임의 출발지 주소를 보고 이 출발지 주소가 어느 포트에서 입력이 됐으니까 이 포트에 그 맥 주소에 해당되는 통신 장치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맥 주소를 이제 그 자가 학습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중요한 거는 이 브로드캐스트인데 브로드캐스트. 이거는 하나의 장치가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한테 다 보내는 이런 경우입니다. 수신자가 그러니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 스위치가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 개의 스위치가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든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 물론 자기 자신은 빼고요. 그 사용자한테 다 프레임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전송 방식을 브로드캐스팅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브로드캐스팅. 그리고 그때 브로드캐스팅 할 때 사용하는 주소는 48비트 전체 6바이트 전체가 다 1인 그래서 16진수로 모든 비트가 전부 다 1이면은 6바이트가 전부 다 FF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비트가 1로 목적지 주소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입력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 물론 스위치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된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브로드캐스트를 사실은 브로드캐스트로 프레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선 내가 목적지의 맥 주소를 모르면 뭐 어떻게 보내겠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 네트워크에 그 장치가 있고
그 장치의 맥 주소는 나는 모른다. 이러면은 일단 브로드캐스팅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해당이 되겠죠, 그죠? 전체한테 다 보내니까. 그런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조금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이 ARP라는 게 내가 IP 주, 내가 목적지에 대한 IP 주소는 알고 있는데 맥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네트워크 있으면 이 네트워크의 외부 인터넷 연결한 장치를 라우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우터. 그럼 내 여기 있는 PC가 나는 이 라우트의 IP 주소는 알고 있다고. 이 라우트의 IP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면 이 라우트의 IP 주소가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거든요. 이 게이트웨이 주소는 이 PC를 설정할 때 게이트웨이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PC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이 라우트의 IP 주소는 알고 있어. 근데 이 라우트의 맥 주소는 이 PC가 알 수가 없어. 이럴 때 라우트의 IP 주소를 주고 라우트의 맥 주소를 알아낼 때 이럴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갖다가 ARP라고 그러거든요. ARP.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트워크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하겠죠. 익숙할 텐데 그럴 때 이 ARP 프레임을 보낼 때 맥 주소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브로드캐스팅 한다. 브로드캐스팅 하면은 그 중에 라우터도 ARP 그런 메시지를 받겠죠. 그죠? 라우터도. 왜냐면 전부한테 다 보내니까. 그러면 라우터가 나의 IP 주소에 대응되는 맥 주소를 찾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라우터가 자기의 맥 주소를 이렇게 PC한테 알려주는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ARP 프로토콜인데요. 이 ARP 프로토콜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고요.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팅. 근데 이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팅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브로드캐스팅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스위치가 이렇게 아까 제가 앞에 그림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많은 스위치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 같으면은 스위치가 뭐 엄청나게 많다고 수백 대 연결돼 있다고요. 그 수백 대가 이 스위치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 중에 하나 여기에 있는 PC 하나가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여기에 브로드캐스트 그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보내면은 이 프레임이 사실 모든 학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한테 다 간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이제 보내고 싶은 데는 내가 맥 주소를 몰라서 그렇지 라우터한테만 보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 라우터의 맥 주소를 모르니까 전부 모든 장치들한테 다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네트워크 사이즈 규모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고 여기 있는 PC들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자꾸 보내면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이 네트워크에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때문에 네트워크에 로드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동작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전달되는 그런 범위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위치를 많이 연결하면은 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그만큼 이렇게 커지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전달되는 범위가 커진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커지면은 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때문에 네트워크의 부담이 로드가 점점 커진다.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돼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그 스위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이중 삼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하나 보내잖아요. 하나 보내면은 이 스위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도 프레임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그럼 이 스위치가 받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받으면은 프레임을 받으면 여기로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이 스위치도 마찬가지죠. 여기로 받으면은 여기로도 보내고 여기로도 보내고 여기로도 보내고 그래서 이 스위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온다고 여기도 하나 오고 이렇게 하나 오는 거죠. 여기 먼저 오는 것도 이렇게 다 보내고 두 번째 오는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 오면 2번도 다시 이렇게도 보내고 이렇게도 보내고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있잖아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이렇게 그 많이 스위치를 거쳐갈 때마다 많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정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이렇게요. 아이고, 소리.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이렇게요. 이중 경로로 이렇게 이중 경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이런 형태의 경로가 순환을 하는 어떤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데 경로가 두 개 이상이 있는 이런 구조에서 보면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계속 뺑뺑뺑뺑뺑 돈다고. 그 스위치에서 전폭도 되고 그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고 스위치에서 그러니까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러면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있잖아요. 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숫자가 이 네트워크에서 엄청 많아지고 그 이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다 순환하는 스위치와 스위치를 순환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프레임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네트워크 스위치가 이제 프레임을 처리를 못하고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브로드캐스트 스톰이 발생한다. 브로드캐스트 스톰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잘 처리하는 그런 메커니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줄이고 브로드캐스트 스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않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계 기법이 가상랜 기술인데요. 가상랜, 버추얼랜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할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브로드캐스트 스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인데 이것도 별도로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한 랜 네트워크 설계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스위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스위치의 유형이 L2 스위치도 있고 L3 스위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2, L3 여기서 말하는 L은 레이어고요. 레이어 2, 레이어 3 스위치다. 레이어 2를 이야기할 때 이 레이어 2는 이더넷 스위치에서 내가 이더넷 설명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맥에 해당되는 거고 레이어 3는 3계층은 IP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 설명한 거는 요 맥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을 교환하는 그런 스위치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더넷 스위치 이러면은 레이어 2 스위치입니다. L2 스위치.
L2 스위치, 이더넷 프레임 계층 2에 해당되는 맥 주소, 맥 프레임을 교환하는 그런 스위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L2 스위치, 레이어 2 스위치인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요 IP 3계층에 해당되는 IP를 가지고 교환하면 IP 주소를 가지고 교환하는 거거든요. IP 주소, 맥 주소가 아니고 IP 주소를 가지고 정보를 갖다 교환하는데, 그때 IP 주소를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스위치를 L3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L3 스위치. L3 스위치는 이 앞에 이제 제가 이 버추얼 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의 네트워크에 스위치에 그 버추얼 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 버추얼 랜 간의 정보를 교환할 때는 이제 IP 데이터 방식으로 이렇게 교환하게 되는데, 이 IP 데이터 방식으로 이 IP 데이터를 스위치에서 교환할 수 있게, 원래 IP 데이터를 교환하는 장치는 라우터 장치거든요. 라우터. 원래 이 i3 IP 주소를 가지고 교환하는 장치는 이게 뭐냐면은 라우터인데 스위치에서 스위치에서 IP 주소를 가지고 버추얼 랜 간에 IP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이 포함된 스위치, 그런 스위치를 L3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3 스위치. 그래서 L3 스위치는 버추얼 랜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지만 사실 L3 스위치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이제 버추얼 랜을 공부를 하고, 그 버추얼 랜 간에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공부를 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선랜을 설계하고 구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장치, 그 장치가 이더넷 스위치인데요. 그 스위치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